están escuchando a la Iglesia Católica, renunciar a mi cargo de presidencia. 지난 14년간 볼리비아를 통치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10일 전격 사임을 발표하고 다음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대규모 퇴진 시위로 번지자 3주 동안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국 하야했는데요. 멕시코에 도착해서는 퇴진 시위가 쿠데타였다며 자신은 힘을 모아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Por el nuevo triunfo en la primera vuelta de las elecciones del 20 de octubre de este año empezó el golpe de Estado.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남미를 휩쓴 좌파 정권의 물결, 핑크타이드의 마지막 주자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모랄레스의 사임을 통해서 본 남미 핑크타이드의 몰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민 아이마라족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안데스 산간 지역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라마 목동, 공장 인부, 코카 재배농을 거쳐 원주민 출신으로 최초로 볼리비아 대통령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한때 60%가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며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근래 들어 언론과 사법부 요직에 노골적으로 측근들을 배치하고 사선이 불가능한 법을 입맛대로 고치며 장기 집권을 노려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 decidir que ya no queríamos que él sea reelecto. No se respetó nuestro voto. Ese es mi principal motivo por el cual no voy a votar por Evo Morales. 특히 10월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부가 개표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원래 중간 개표 결과 1위 모랄레스와 2위 야당 후보 간의 표차가 10%포인트가 넘지 않아 볼리비아 선거법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야권 표심이 연합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선거관리당국이 돌연 개표 공개를 중단하더니 다음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10.5%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야권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라파스와 산타크루스 등 주요 도시에서 모랄레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죠. 3주간 계속된 시위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여당 소속 여성 시장이 시위대에 붙잡혀 머리카락을 잘리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부정개표 의혹이 야권의 쿠데타 음모라며 사퇴를 거부했는데요. 남북아메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미주기구 OAS의 감사 결과 부정과 조작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결정적으로 군부와 경찰마저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자 모랄레스 대통령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Sugerimos al presidente del Estado que renuncie a su mandato presidencial, permitiendo la pacificación y el mantenimiento de la estabilidad por el bien de nuestra Bolivia. 전문가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와 독재를 향한 열망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는 또한 지난 20년간 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핑크타이드, 즉 분홍 물결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을 시작으로 2000년대 남미 12개국 가운데 10개 나라에 그야말로 밀물처럼 들어선 좌파 정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국의 가난을 외세의 탓으로 돌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내다 팔아 인구의 다수인 빈곤층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 인기를 누렸는데요. 모랄레스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죠. 그는 미국의 적대적인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연대 중남미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주력 자원인 천연가스를 국유화하고 채굴 기업들로부터 수익의 80%를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부를 재분배했습니다. 때마침 중국발 원자재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모랄레스가 재임한 12년 동안 볼리비아는 연평균 GDP 성장률 4.9%라는 괄목할 성장을 기록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1234달러에서 2017년 3394달러로 약 3배 올랐고 같은 기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60%에서 약 35%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모랄레스는 또 최저임금을 3배나 인상시키고 재정을 서민 복지와 도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원주민과 빈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No quiero un gobierno sirviente de los yanquis, como anteriores gobiernos siempre han sido sirvientes de los yanquis.
y choros maleantes como el Mesa Goni han robado plata, el Banzer también ha robado plata.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핑크타이드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무리한 현금 살포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볼리비아도 천연가스 수출이 침체되면서 재정 적자가 GDP의 8%까지 불어나고 성장이 정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무리한 집권 연장을 꾀하다가 대중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불명예 퇴진한 것입니다. 남미에 아직 남아있는 좌파 지도자들은 일제히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를 규탄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에 동지가 희생됐다고 말하고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알바로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인은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은 쿠데타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랄레스의 실각으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핑크 타이드에서 타이드는 밀물과 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힘차게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빠질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썰물을 맞이해 선장을 교체한 볼리비아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